청년 창업 런웨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통 창업이란 건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나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로 할 때 성공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하죠. 그래서 다양하고 독특한 경력을 지닌 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지금 만나볼 이분 역시 과거의 경력이 정말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일단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아이들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무한한 상상력과 아이들이 세상을 만날 수 있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이 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자기 생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이번 강연을 통해서 예비 창업가들이 자기가 선택한 아이템을 가지고 잘 전략을 잘 수립하고 멈추지 말고 실행을 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대한민국 독서 교육의 혁명을 꿈꾸는 남자 황종일 대표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독서 활동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고요. 네네. 독서 이력 진단 특허를 받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책 읽기와 글쓰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직에 어떤 분이셨나를 조사를 해보니까 대단하시더라고요.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셨어요. 예, 17대 국회 교육위원회 보좌관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왜 이 사업에 뛰어드시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대학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제 책 읽기는 꾸준히 해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다닐 때는 학생 운동을 또 했기 때문에 네네. 동아리에서 책 읽고 토론하는 것을 늘 해왔고, 네네. 이제 민주노총에서도 또 사회 운동을 했기 때문에 늘 이제 곁에서 했던 게 책을 읽고 토론하고 그다음에 정책을 만들어내고 사회 문제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이제 마지막으로 국회까지 가서 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교육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책 읽기나 이런 글쓰기 이런 거를 이렇게 사업으로 하시는데 우리 부모님들 특히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자녀를 두신 분들은 아이들이 책을 안 읽어서 고민이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준다는 건가요? 예, 그래 맞습니다. 보통 이제 어머님들께서 가장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우리 아이가 책을 읽지 않는데 어떤 책을 선택해서 읽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책의 선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가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될지, 그다음에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독서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고민을 하시고 상담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 제 고민도 이제 거기서 출발을 한 거죠. 일단 얘기만 들어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좀 감이 안 잡혀요. 어떻게 저도 그랬고 책을 안 읽었고 많이. 그럼 어떻게 이게 책을 읽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지 얘기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준비하신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리딩M의 황종일 대표입니다. 리딩M은 독서 활동 매니지먼트, 독서 이력 진단, 그다음에 책 읽기와 글쓰기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딩M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카운터가 있는데 이렇게 가시면 리딩룸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리딩룸에서는 아이들이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도록 저희가 책을 많이 구비를 해놓고 있고요. 학생들이 책을 대출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또는 이곳 도서실에서 아이들이 빈 시간을 활용해서 책을 읽고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책을 약간 더 다양한 범위, 예전에는 소설만 읽었다면 지금은 과학책, 사회책, 역사책 이런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지식을 쌓을 수 있어요. 리딩M에서는 학생들의 책을 어떻게 읽어왔는지에 대한 독서 이력 진단을 먼저 진행을 하고요. 독서 이력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커리큘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이 1년 동안 책을 어떤 순서로 읽어야 될지 순서를 정해서 책을 읽게 되고요. 그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정독과 다양독, 지속독, 그 다음에 잠재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 수업론인데 이곳에서 이제 학생들이 수업을 하게 됩니다. 수업을 하게 되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글쓰기도 하고 그다음 책을 읽고 하는데 학생들이 쓴 글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학생들이 쓴 글이고요. 이렇게 옹골이에다가 글쓰기 활동지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요. 책을 읽고 반드시 독서 활동으로 글쓰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물론 글쓰기를 하기 전에 친구들끼리 토론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토론뿐만 아니라 낱말 카드 활동을 하기도 하고 저학년일 경우에는 또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앞으로 전국 한 18개 지역에서 한 30개 지역 정도의 가맹점을 확보를 해서 전국적으로 리딩엠의 좋은 교육 시스템을,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만나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영상에서 본 문항이 이게 100개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뭐 확실히 분석이 가능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야, 어떻게 그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만족을 좀 느끼신던가요? 이제 독서이력 진단을 하게 되면 예. 우리 아이가 독서이력 진단이라는 것은 아이가 어떤 분야의 책을 얼마만큼 많이 읽었는지 그 학생의 독서에 대한 역사뿐만 아니라 예. 이 아이가 책을 고를 때 지가 스스로 고르는 아이인지 네. 고를 수 있는 아이인지 또 어머니께서 주는 책만 읽는 아이인지 선생님이 주는 책만 읽는 아이인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어머님들이 맞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 입소문이 좀 많이 났나요? 입소문이 지금 대한민국 사교육 1, 2번지에서 거의 저희가 지금 1위로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예. 입소문은 많이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입소문도 많이 났고, 또 저는 이게 얼마를 버시는지도 좀 궁금한데 일단은 강연을 좀 들어볼게요. 예. 국회의원 수석 보좌관이 여러분께 들려주는 리얼 창업 스토리 지금부터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의 그런 목표를 가지고 조금 뭔가 승부를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하지만 책 읽기 글쓰기가 사교육 시장에서 과연 통할까?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이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과감하게 그것을 헤쳐나가고 맞든 안 맞든지 그 과정을 빨리 밟아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그 창업을 앞두고 있는 예비 창업가들에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독서 이력 진단과 독서 활동 매니지먼트 서비스, 책 읽기와 글쓰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식회사 리딩엠의 황종일 대표입니다. 저희가 창업을 제가 이제 하면서 사실은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창업의 이제 결정적인 계기는 사실 제가 지금 청년 창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창업은 청년 시기인 마지막 39살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고 나서 한 1년 지나니까 사실 작년이 되었어요. 지금 현재 4년이 됐고 5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우연히 라디오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서울시 청년 창업센터 아이디어 공모를 하는 것을 보고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 지원할 때 대상이 39세, 39세. 제가 이제 39세일 때 지원을 했었어요. 지원했었는데 다행히 아이디어로 선정이 돼서 사실 1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이제 제가 사업을 준비하면서 사실의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우려도 많이 하고 도대체도 지금 하던 일을 왜 때려치고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갑자기 노동자의 입장에서 왜 사용자가 되려고 하느냐 이런 이제 얘기도 들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느꼈던 것은 지금까지 이제 되돌아온 생활을 이렇게 봤을 때 이제는 나의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내가 조금 뭔가 승부를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 더 나이가 늦기 전에
40이 되기 전에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쭉 준비를 이제 했는데 저는 창업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지금 현재도 4년 차, 5년 차 지금 진행하면서도 그때 1년 동안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창업을 준비하면서 저는 4가지 키워드로 사실 창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예비 창업가 여러분들이 아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먼저 잘 선택을 해야 된다. 저는 선택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뭘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고민은 우리 아이들을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것. 그 중에서도 영어 수학 교육이 아닌 아이들에게 뭔가 좀 좋은 그런 인성도 키워줄 수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책 읽기 교육. 그다음에 자기가 책을 읽고 뭔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도 키워나가고 표현하는 방법도 익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죠. 물론 그것을 제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창업을 할 때 좀 뭔가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뿐만 아니라 뭔가 의미 부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창업하다가 저도 이제 마찬가지 겪었지만 좀 힘든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그것을 극복해내고 뭔가 수익을 또 만들어내고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내려면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잘 선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그 당시 5년 전에 창업을 할 때는 제가 시장 흐름을 쭉 봤습니다. 시장 흐름을 쭉 봤는데 일단은 그전에는 우리가 주 6일 학교를 학생들이 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격주 로 또 아이들이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 5일을 지금 다니고 있죠. 토요일을 쉬고 있습니다. 토요일을 학교를 쉬게 되면 분명히 아이들이 영어 수학 이외에 분명히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체험 활동이나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죠. 그 판단이 지금 생각하면 옳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의 그 흐름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서 제가 이 아이템의 선택을 그런 대로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치밀하게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 저는 창업을 1년 동안 준비하면서 3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제가 사실 이제 과거에 민주노총에 있으면서 제가 임금 고용 통계를 했었습니다. 정책을 생산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했던 게 뭐냐면 표준 생계비 모형이라고 해서 뭐 식료품비, 그다음에 교통비 이런 것들을 잘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도시근로자 한 달 생계비가 얼마 정도 들고 그래서 얼마 정도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분석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책 읽기 독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2가지를 좀 접목을 시킨 거죠. 접목을 시킨 게 우리 아이들의 그런 독서 이력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을 통계적으로 IQ가 있듯이 RQ라는 것을 만들어서 아이들의 독서 중에서 정독, 지속독, 다양독, 그다음에 아이의 진로와 관련된 그런 잠재독 이 부분을 잘 측정을 해서 아이들한테 독서 활동에 대안을 제시해주고 커리큘럼과 그다음에 독서 활동의 방법론을 제시해주는 것이 우리 학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고민에서 만들어진 게 독서진단 특허였고요. 그래서 그 특허를 그때 출원을 했고 지금 현재는 이제 획득을 해서 독서일단 서비스를 통해서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개개인별로 서비스를 제공해서 수익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준비했던 것은 초등식이 나는 이렇게 책을 읽었다. 사실 이제 1년 동안 제가 준비를 하고 1년 후에 교육센터를 오픈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뭐 검증받은 것은 없기 때문에 아까 독서력 진단 특허라는 것도 하나 하고 그다음에 초등식이 나는 이렇게 책을 읽었다라는 책을 출판을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초등식이 나는 이렇게 초등시기에 1학년, 2학년부터 뭐 6학년 때까지 어떤 책을 읽었고 각 학년별로 그 책이 나의 학습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다음에 본인의 진로 본인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책으로 이렇게 만든 거죠. 제가 초등시기에 나는 이렇게 책을 읽었다가 사실은 대박을 냈습니다. 제가 창업을 본격적으로 오픈을 하기 전에 대박을 냈었는데 그 초등시기에 나는 이렇게 책을 읽었다의 이제 필진들은 제가 약간 전략적인 좀 고려를 했었죠. 정말 이거는 지역도 다양하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전공도 다양하게 시골에서 분교에 다녔던 학생
그다음에 도시에서 서울에서 또 부잣집 자녀로 태어나서 했던 학생들, 그 중에서 그런 학생들 중에서 독서를 많이 했던 학생들을 뽑아서 13명을 뽑아서 거기 온고를 받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써달라 제가 질문을 하고 그 책을 이제 출판을 했는데 그 책이 저희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사실 대박이 나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조선중앙동아를 비롯해가지고 뭐 주부생활, 올가여성, 키는 뭐 EBS까지 언론에 기사가 날 정도로 그 과정을 거치면서 2010년도 12월 달에 드디어 교육센터를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하면서 초등식이 나름 이렇게 책을 읽었다 무료로 드립니다. 독서 읽힌다 무료로 해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고객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고객들이 점차 늘어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제공하는 그런 교육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계속 축적돼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제 첫 번째 선택, 두 번째 전략, 세 번째는 행동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 좀 저도 이렇게 아주 활달한 그런 성격은 또 아니라서 사실 사업을 처음 진행하면서 전화하는 것도 사실 좀 어색하고 낯설기도 하고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내가 필요한 부분. 예컨대 제가 이제 독서 이력 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은 그 하나의 모형을 만들고 진단 그 문항을 설계할 때 초등학생 한 220명 정도를 샘플로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교사도 5명을 만났고요. 독서 전문가들을 한 12명 정도 만나서 면접도 하고 설문지도 하고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학생들 22명도 면접을 쭉 진행을 하고 했었는데 그런 활동들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쑥스러울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주식회사 리딩M 같은 경우에 출판도 저희 사업 분야의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출판한 책을 들고 교보문고를 방문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또 이제 과정을 거쳐서 우여곡절을 또 겪기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많이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가감하게 그것을 헤쳐나가고 부딪혀서 그 다음에 가만 집에서 앉아서 고민하지 말고 한번 움직여서 행동을 해보고 거기서 결과가 나오게 돼 있는 거죠. 맞든 안 맞든지 간에 그 과정을 빨리 밟아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활용적인 측면인데요. 저는 우리나라 창업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창업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제도적으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 체제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2010년도 창업할 때 뭐 중소기업청이나 또 소상공 뭐 지원센터나 서울시나 이런데 공간적인 지원도 받고 그다음에 일부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받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정부의 지원을 받는데 그 뭐 어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찾아가서 꼼꼼히 챙겨서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의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세워서 지원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활용해라라는 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15년도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독서 이력 진단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4개 지역에 이제 지점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지점에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최근에는 캐나다 밴쿠버의 이제 지점을 지금 2월 달이면 오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지금 뭐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이렇게 얘기 듣고 그다음에 저의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직접 전화를 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것을 보면 저는 처음에 선택을 할 때 뭔가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가감한 그런 그 의미부여와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 뿐만 아니라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면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는 프랜차이즈를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한 전국 16개 한 시도 지역의 거점 교육센터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수익의 좀 규모화를 좀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궁극적으로 이제 국제 특허나 그 다음에 해외 시장으로도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우고 싶은 게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더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학생이
학생이 책하고 그다음에 공간이 있는 대한민국의 어느 곳이나 뭐 도서관이든 학교든 그다음에 뭐 동사무소든지 간에 책하고 공간이 있는 곳에 저희가 개발한 램스 솔루션, 저희가 개발한 솔루션이 장착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저희가 양성한 리딩 매니저가 투입이 되면 그 공간이 그냥 죽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굉장히 아이들이 오고 싶어하는 공간. 그러면서 아이들의 뭐 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뭔가 자기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 그러면 지금 요즘 학부모님들이 정말 자기 아이들한테 바라는 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굉장히 자기주도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좀 피동적이고 그다음에 기계적으로 이렇게 영어 수학 학원을 다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갖출 수 있는 것은 책을 매개로 해서 아이들이 새로운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추고 그다음에 자기에 대한 자존감도 키우고 문제 해결 능력도 키워나간다 그러면 충분히 훌륭한 그런 창의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인재가 될 수 있으리라는 걸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그 창업을 앞두고 있는 예비 창업가들에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은 예견을 아마 하고 있을 테고요. 하지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걸 좀 더 자기의 주위의 네트워크를 잘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 그러면 자료도 수집을 하고 사람도 만나고 해서 치밀하게 준비한다고 하면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굉장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저도 39에 시작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기반을 닦아놓은 것처럼 충분히 성공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게 아이를 둔 부모님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책하고 조금 안 친하신 분들 있잖아요. 약간 예. 통과제리처럼 거리감이 약간 있으신 분들. 예.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효과적인 그런 솔루션을 지금 제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예. 요게 이제 확실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지가 제가 이 강연을 들으면서 좀 궁금했었거든요. 예, 예. 책만 보면 잠이 와요. 예. 이런 사람들도 다 이게 책을 읽고 싶어지게끔 만들어 주시는 겁니까? 책만 보면 잠이 온다. 네. 예. 책만 보면 잠이 오는 것도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 예, 있을 텐데 뭐 가령 뭐 한참 졸릴 때 책을 본다거나 예. 그럴 경우에는 잠이 오겠죠. 아,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진행자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 있잖아요. 예.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학생들한테 흥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미. 예.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재미가 없기 때문에 책을 보면 잠을 자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책을 읽으면 재밌더라는 것을 아이가 느낄 수 있게 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 예. 예, 그러면은 런웨이의 공식 질문 제가 들어갈게요. 네. 예, 우리 대표님에게 네. 독서란 무엇입니까? 독서란 설레임이다. 왜요? 저는 독서는 세상을 보는 그런 힘도 키워줄 뿐만 아니라요. 네. 예,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그다음에 또 자기한테 가능성을 주어지기 때문에 저는 설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변화는 네. 부모님의 말에서 출발하는 것보다는 아이가 만나는 책을 통해서 만나는 세상을 통해서 아이가 변화가 싹트고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 설레임을 계속 간직하기 위해서 나중에 한번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욱더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예,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오랜 고민 끝에 자신에게 꼭 맞는 아이템을 찾아낸 황종일 대표님. 언제나 사업 선택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죠?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